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9월 18일 일요일 오후 10시인데, 제가 낮에 좀 일정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최대한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주 관심 종목 5가지, 대동스틸, 나노, 나이스정보통신, 우리엔터프라이즈, 한탕산업, 이렇게 5가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이번 주 대망의 9월 FOMC가 있죠. 그래서 증시 이벤트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스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 코스닥 금속 광물 쪽이고 시총 600억, 대주주 지분율 30% 정도 되고, 건설 뭐 자동차 조립 금속 열연 제품 후판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 좀 제대로 보시면 포항 공장은 포스코와 인접한 공업담지 내에서 생산 공장에 위치하여 스틸 서비스를 함으로써 물류병의 최소화로 경쟁력을 확보. 그래서 포스코의 8개 열연 제품 지정 판매점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이렇게 중부권, 영남권, 충청권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재무도 매출 꾸준한 모습이고, 재무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유보율도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차트 보면 월봉으로 일단 놓고 보면 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우상향 추세였는데 이때 살짝 이탈을 했다가 다시 진입을 하고 지지가 나왔죠. 아랫꼬리로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강한 양봉이 나온 모습이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일단 거래량이 뭐 이때부터 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고점에서 2018년 고점에서 크게 세력이 털고 나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래량이 좀 적게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2018년 고점 이후에도 어, 이렇게 봉우리 3개를 찍고 급락을 시키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줬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서 강한 매집봉으로 매집을 한번 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을 시키고 다시 이 구간에서 올리면서 매집을 조금 더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온 모습이고, 그 이후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들어 올리고 한번 눌러주고 들어 올리고 이렇게 가는 듯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저는 이게 골파기가 나온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주려다가 눌러주고 가주려다가 한 번 더 눌러주는 골파기가 나오고 약간 쌍바닥의 느낌으로 찍고 올리려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때 이렇게 우상향 해주면서 매집이 꽤 있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6월 급락 이후에 매집봉 띄우면서 올라오고 매집봉을 띄워줬고 바닥을 한 번 더 짝꿍댕이 형태로 바닥을 찍어주고 한 번 더 매집봉을 띄운 이후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모습이죠. 거래량도 전에 없던 역대급 거래량으로 지금 가장 큰 거래량이 지금 들어온 모습이에요. 물론 지금 어 장대 양봉 이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모두 뚫어준 상태로 마감을 했고, 일단 윗꼬리 양봉이 아닌 지금 거의 꽉 채운 강한 양봉이기 때문에 장기동 평균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기동 평균선이나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거의 6,000원 정도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눌러주면 지켜주는지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추세 자체가 거래량도 크고 이 장대 양봉도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서 도치 형태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어, 거래량 없이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을 이 상단 부분을 잡을 수도 있고 이 여기 중간 부분을 잡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내려와도 이 우상향 추세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와도 이 구간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가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지금 돌파해준 이 구간,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뚫어서 다시 한번 올려줄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눌러주고 갈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한 2, 3일 버티다가 바로 한번 또 쏠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이 구간을 잡으실지, 아니면 이 구간을 잡으실지, 아니면 내려오는 걸 기다려 보겠다 하시면 이 구간을 잡으실지, 아니면 이 구간을 세 구간을 분할로 접근하셔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이번 주에 상승이 크게 안 나오더라도 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안에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바닥을 한번 이렇게 다져주고 상승이 한두 달 안에 한 달에서 한 3, 4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세아특수강 최근에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강한 양봉이 아니라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이 시가 부분까지 이렇게 밀렸어요. 근데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으로 밀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 진입을 하시겠다면 소액으로 진입을 하시고, 좀 눌러줬을 때 잡아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하셔서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는 시드 안에서 들어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나노. 나노 같은 경우에 어, 기업 분석 리포트를 좀 보면 코스닥 화학 쪽이고 총 300억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죠. 대주주 지분율은 한 10% 정도 되고, 촉매 제품 주요 활동 이렇게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이산화 티타늄을 제조하는 관련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이 2차 전지 핵심 광물,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죠.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하거든요. 차트를 보면 일단 2014년도 5월 달에 지금 상장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대시세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빠진 모습인데, 코로나 때 차트를 살짝 들어 올렸는데 저는 이 구간이 공격형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준 모습이고, 그리고 물론 하락하면서도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세력이 전혀 이탈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800원, 800원에서 900원대, 약간 900원 전후 라인을 지금 바닥 라인으로 지켜주면서 최근에도 이렇게 급락을 진행을 시켰는데, 이 추세를 단기 우상향 추세로 돌리고 지금 우상향 추세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를 옆으로 돌리고 지금 강하게 들어올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가줄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와서 매집을 하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추세 자체는 이 내려오던 추세를 꺾었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위치라고 생각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고 언덕라인의 이 구간을 상한가로 돌파해주고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최대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라인이면서 112선 정도 1280원대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 이 뚫어준 전고 언덕 라인, 이 공구리 라인, 이 구간 1230원대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 이탈하면 뭐 다시 바닥 보러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우상향하는 추세 바닥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바로 가줄 수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가줄 수도 있지만 눌러줘도 눌러줘도 수개월 안에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나이스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통신 방송 서비스 뭐 이러면서 시총 한 2,700억, 대주주 지분율이 좀 높네. 40% 정도 되고, 재무도 보면 일단 신용카드 비롯한 지불 결제 수단, 거래 승인 및 대행 서비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나이스페이, 그리고 재무도 뭐 당기 순이익 계속 흑자 내주고 있으면서 계속 꾸준히 매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재무도 괜찮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 관련주로 부각이 됐어요.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면서 지불 수단 관련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이스정보통신이 한국정보통신이랑도 같이 애플페이로 묶였는데, 최근에 한국정보통신은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 이 한국정보통신도 이 구간을 돌파해줬을 때
지지하는지 모습을 보고 진입을 해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날아간 종목은 보내주시고 아직 이 나이스 정보통신은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차트 크게 보면 일단 월봉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렴 끝부분에서 보통 상승이 나올 때도 있지만 수렴 끝부분 가기 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더라도 차트 보면 지금 약간 이 2019년도 이때부터 보면 이때 고점 3만원 후반, 이때 고점 3만원 후반 이렇게 두 번 찍고 나서 빠진 모습인데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가 진행됐던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 우상향 추세 지금 그리고 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뚫고 나니까 엄청나게 위아래로 흔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우상향하는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고 금요일날 이제 지수 영향으로 5% 7%대 저가 7%대까지 가면서 5%대 종가 기준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나오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이 우상향 추세 상단 부근이나 아니면 111선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으면 되겠죠. 이 단기 저항 맞았었던 이 구간을 해줬으니 지지가 나오는지 이걸 좀 지켜보시고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목요일날 이렇게 위로 15%까지 찌른 상승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찔렀냐? 이 6월 급락이 나오기 전 원고 언덕의 상단 부근 31,000원 거기까지 딱 찌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 추세선 이 우상향 추세선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손절 라인은 여기나 이 112선 정도 잡으시면 그렇게 부담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단기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우리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뭐 디스플레이 쪽이고 시총 700억, 대주주 지분율 28%, 조명 시장 55년, 전문 기업으로 LED 브랜드 쪽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정부에서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고 지금 세력이 이 테마에 좀 갖다 붙인 모습인데 차트 보면 한 2014년도 이후부터 보면 지금 이렇게 15년도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코로나 때 기점으로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와줬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 때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상승 매집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 고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면서도 이 2,000원대 라인은 바닥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 내려오면서도 매집이 꽤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물량을 털고 나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은 세력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하락하던 이 추세 안에 있던 모습인데 최근에 이 추세를 약하게나마 뚫어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윗꼬리 매집은 계속 띄워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 우상향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 정도 구간을 지금 못 넘어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하면서 뚫어주는 모습이 나올지 그러면 이 구간 최대 단기동 평균선 라인이나 이 구간 2,700원 정도나 이 추세 하단이면서 구름대 상단이랑도 겹치는 2,6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지켜보시다가 매치봉 이렇게 띄우고 강한 양복 한번 이렇게 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1차적으로 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때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이 나와주면 이 정도 구간 목표가로 정하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한창산업.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코스닥 제조 화학 쪽이고 시총 450억, 대주주 지분율 53% 조금 높네요. 그리고 아연, 인산 아연 등의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방사능 해독제인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상장사로 부각이 됐고 최근에 또 유럽 아연 최대 공장 셧다운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유럽 최대 아연 공장 가동 중단 이렇게 하면서 세력 이슈를 적당한 걸 갖다 붙인 모습이죠. 그러면서 재무도 꾸준하게 매출 유지해주고 있고 유보율도 괜찮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일단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 코로나 전에 만 원에서 한 요 정도 구간 네, 만 원에서 5천 원 박스권의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딱히 없죠.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공격형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세력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준 모습인데 이 와중에도 매집봉이 여러 개 보이고 바닥에서도 지금 최근에 매집봉 띄워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도 계속 우상향해주는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7월 20일 매집봉이 하나 떴는데 이 7월 20일 매집봉이 한번 떴는데 이 매집봉의 저점 부근을 지금 한 번도 아직 이탈을 안 해줬고 아직 이탈 안 해주면서 내려오면 장대 양봉으로 밀어 올리고 내려오면 또 장대 양봉으로 밀어 올리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매집봉 이렇게 띄워준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결국 장기 이동 평균선과 구름대를 모두 돌파를 해줬고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추세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몸통으로 올라가주지 못한 구간, 이 구간 정도 저항 많은 것 같죠. 9,000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현재 구간 구름대 위면서 장기동 평선 돌파해준 이 구간 짧게 잡으면 이 8,75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좀 더 내려오는 걸 지켜보겠다. 그러면 한 8,4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 보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집봉을 띄우고 나서는 보통은 상승 추세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매집봉을 띄운 이후에도 이 매집봉의 저점을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좋은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올라주면 이 종목도 한 요 정도 급락이 나오기 전 전고 언덕 구간 이 급락이 나오기 전 언덕 구간 9,6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이 정도 구간 목표가로 잡고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5가지 좀 봤고요. 그리고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볼 건데 일단 기사를 먼저 볼게요. 대망의 9월 FOMC 연준은 오늘 20, 21일에 FOMC 회의를 연다. 9월 FOMC에서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번에 1%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아직은 그래도 0.75의 상승률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0.75는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1%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아마 좀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0.75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0.75가 아닌 1%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에는 매매를 최대한 진짜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등 전망을 발표한다고 하죠. 그리고 연준의 경제 전망도 주목된다. 저번 주 금요일에 엊그제죠. 글로벌 배송업체 페덱스가 21%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동향 풍향계로도 불리는 페덱스 최고 경영자 CEO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언급을 했고
분기 실적 또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죠. 이 CEO가 숏에 베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는 또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FOMC 결과에 따라 현 수준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냐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지금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이 말인데, 바닥 다지고 반등을 해줄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다고 하고, 이번 주에 이제 뭐 경기 선행지수, 9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주택시장 관련 지표가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이 일정을 또 제가 엑셀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9월달에 이제 월요일에 이제 내일 주택가격 지수 발표가 있고, 화수가 이제 FOMC인데 1일차에는 솔직히 크게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신규 주택 착공, 주택 관련돼서도 이제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숫자가 줄어들거나 8월 주택 판매가 줄어들면 경기가 실제로 둔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속도를 낮출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요일에 진짜 대망의 FOMC 2일차 금리 결정, 통화 정책 방향 성명문, 경제 전망 발표. 이 금리 나오는 이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FOMC 이후에 파월이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서 더 변동이 크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6월에도 이 FOMC 금리 발표보다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4%인가 급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밤이겠죠. 목요일 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화수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목요일에는 이제 계속되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있고, 경기 선행지수, 뭐 코스트코 이렇게 실적 있고, 금요일에는 이제 구매관리지수 PMI 발표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연준 75 올릴 것, 101% 인상 가능성 제기됐지만 시장은 75, 0.75의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연준 금리 인상 발표 시 예상할 수 있는 잠재적 충격은 금리 인상폭이 아닌 점도표에 있을 수 있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금리 수준 기대치를 표시한 것으로 3개월마다 발표된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점으로 찍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리를 4.5% 이상, 뭐 5% 이렇게 잡아버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동안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이제 글로벌 배송업체 페덱스 일단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신호가 커졌다는 기사인데, 일단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국내 증시도 이제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또 0.9%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바닥에서 매수세가 있어서 말아 올려준 모습, 양봉으로 다행히 말아 올려줬어요. 지금 장중에 2%까지 빠졌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페덱스발 충격으로 인해서 저희 국내 증시도 내일은 아마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에도 이제 FMC가 어찌됐든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마음 편하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